Hello, hello everyone. Welcome to Sunny's Happy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 김경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eaching English Grammar in a Practical Way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practical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앞서서 우리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그런 강의를 이미 들으셨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잠깐 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에 몇 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해왔는지, 또 새로운 접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입니다. 사실 그냥 바로 영어 하면 되지 차이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 몇 강은 좀 이론적인 이야기니까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실질적으로 가는 내용은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내가 저거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것은요, Language Acquisition 그리고 Language Learn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언어 습득과 언어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이름부터가 습득이고 학습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가 분실물도 습득했다 그러면 습득하면 내 거가 되잖아요. 자, 습득은요, 이게 학습할 때 익힌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언가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 즉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이야기할 때과 그 다음에 언어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조금 다른데요. 차이는 바로 습득은 모국어에서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언어 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모국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접해서 내 나라 말이잖아요. 자, 그럼 내 나라 말은 어떻게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기억이 나면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모국어는요, 태어나서부터 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정말 걸음마를 띄고 차근차근 배워와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정도에는 모국어가 이미 습득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구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시면 예외는 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언어 학습은 모국어 노출 이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학습. 왜? 지금 보신 것처럼 외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국어 다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 나라 말을 좀 해. 그런 다음에 외국어, 두 번째 언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second language라는 말과 foreign language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우리나라 말 말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국어 노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처음부터 사실 여기 밑에 잠깐 제가 bilingual speakers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양쪽에서 계속 다른 나라 말을 듣고 자라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언어만을 아이한테 일단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맨 먼저 내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내 나라 말은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언어는 바로 언어 습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배우는 말은 끝까지 학습이라고 말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기본 개념이 잡히셨다면
언어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어떤 설명이라든가 correction, 수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옆에 가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단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잘못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건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반면 언어학습은 의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습득된 언어에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intui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 언어를 말을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저거 틀렸어, 맞았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직관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가지고 그냥 말을 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이게 바로 직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직관이 없다고 봅니다. 무엇의 경우는? 언어 학습의 경우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가 외국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듣고 바로 저거 틀린 것 같아, 저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창했다 하더라도 학습한 경우에는 이런 직관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밑에다가 here and now라는 것과 bilingual speakers라고 되어 있는데, here and now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언어 습득에 있어서 우리가 here and no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요,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장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갓난아이가 있는데 옆에 다른 나라 말 TV를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틀어줬을 때 그 아이가 그 나라 말을 과연 습득할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못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옆에서 누군가가 그 아이한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는 습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bilingual speakers, 아까 잠시 말했었지만 우리가 언어를 한꺼번에 모국어처럼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유아기에 노출이 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흔히 다문화 가정인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엄마는 뭐 한국 사람인데 아빠는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랬을 때 아이가 한국어와 그 영어라는 것을 동시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bilingual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사실 아주 어린 애들 중에서 막 몇 개 국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만큼 빨리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bilingual speaker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둘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언어 학습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은 다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할까라고 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인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학습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영어가 안 돼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언어 학습과 그 다음에 습득의 차이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뭐죠? 언어 습득, 언어 학습도 중요하지만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럼 문법은 어떻게 배우는데? 자, 그러면 영어 잠깐 냅두고요. 우리나라 말 문법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내가 올 때 나 한국말 너무 잘해. 그죠? 선생님도 얼마나 말을 또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국어 문법은 어떻게 배웠었는지 기억하세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국어 문법이라는 건 굉장히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국어 시험 보면서 문법 얘기를 했었지, 그 전에 나는 국어 문법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할 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문법 얘기를 안 했더라. 초등학교 들어와서도 문법 얘기는 한참 있다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문법 얘기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나는 우리나라 말을 잘할까? 그것은 바로 인풋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 인풋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긴 정말 우리는 tons of input이에요. 너무너무 수백 수천 끝도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정말 주변에 많은 분이 나 울고 있으면 와서 우르르 깍꿍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야 오 그랬어 저랬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많은 인풋들을 통해서 나는 처음으로 뭘 하게 된다? 엄마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엄마라 그랬어 엄마라 그랬어 나 이렇게 입만 그냥 한번 열면 얘가 아빠라 그랬어 와 우리의 천재야 막 이러면서 나오죠. 자, 그 과정을 겪는데 처음에 엄마, 빠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어서 제대로 된 문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작은 아웃풋들이 있을 거고요. 이 아웃풋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잘못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 밥 안 먹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안 밥 먹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얘야 이 아이야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아니라고 하는 건 동사 앞에 써야지.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셔도 그렇게 막 실수를 해요. 하면서 시간이 가다 보면 다른 어른들이 보니까 밥 안 먹어 나 빵 안 먹어 안 먹어가 붙는구나. 빵 먹어, 밥 먹어에다 앞에 안을 붙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generaliz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듣는 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듣고 일반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에는 점점 더 실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실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뭐다? generaliz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가 바로 그야말로 문법, 즉 grammar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말을 듣고 내가 제대로 말하는 거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듣고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하고 이 머릿속에서 generalize 일반화한 것들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 모국어 학습이라고 지금 모국어 학습이 아니라 이때는 습득이겠죠. 자, 모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 일반화를 통해서 문법을 만들어서 했어요. 한마디로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내가 만든 문법이에요. 내가 이미 머리에서 문법을 만들어서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천재예요. 듣기만 하고 내가 문법을 다 만들어냈잖아. 그죠? 자, 그 과정을 이미 겪었다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문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반면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아니요. 외부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스스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문법을 입력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해. 그런 다음에 저장, 암기해. 이렇게 되어야 학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습득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한 실력이 다 비슷해진다라고 한다면 반면 학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고 또 그 결과를 얼만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커지더라. 그래서 모국어는 내 나라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편차가 없지만 대충 이 정도 안에서 다 비슷하게 말을 하지만 외국어는 배우고 났더니 똑같이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배웠지만 나타나는 아웃풋, 즉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잠깐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요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습득을 하는 과정을 살짝 알려드린 겁니다. 이건 문법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게 홀로퍼스틱 스테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 하나만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우리는 이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너무 많은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부모님은 다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과 아니면 가방, 뭐 더워, 아파 뭐 이런 단어 하나만 해도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telegraphic stag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문이에요. 단문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완성된 문장이다 혹은 문법적으로 맞다가 아니라 이 둘 모두 다 사실은 문법적인 오류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주로 예를 들면 미국 애들 영어 할 때 보면은 뭐 me, doggy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나하고 독이라는 거, 강아지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 강아지랑 놀고 싶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me, cookie 그러면 나 쿠키 주세요.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사실 단어만 기본적인 단어만을 나열해서 의사를 소통하는 그 단계를 telegraphic stage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단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언어 습득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요 단계를 어떻게 좀 우리가 축약을 해서 빨리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습득과 학습의 가장 큰 차이, 그 중에서도 문법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습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학습은 어떻다? 누가 가르쳐줘야만 한다. 바깥에서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야 한다. 자, 요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 영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사실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영어에 있어서의 문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그 구조의 규칙과 원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 문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영어의 정의를 한번 여기다 써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냥 어디 가서 English grammar, 뭐냐, what is English grammar? 이라고 했을 때 한번 쫙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그냥 해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구성한다라는 거고 조금 더 확대하면 단락, 패시지가 있을 거고요. 패러그래프가 있겠죠. 그 다음 텍스트가 되어서 긴 글을 구성하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게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문법은 우리가 왜 꼭 필요할까요? 아까 앞에서 보니까 그냥 나 쿠키, 나 사탕 이렇게만 말해도 다 내용이 전달되는데 굳이 문법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명확한 의미, 이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맥락 속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복잡한 우리들의 삶에서는 명확한 의미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우리나라 말할 때 문법이라는 걸 배우지 않고서도 말을 잘하니까 굳이 문법을 왜 배워? 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내 머릿속에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문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문법이라는 틀 안에서 얘기하느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 구문론, 신텍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 그 다음에 배열 규칙이에요.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문법이라고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구문론이죠. 왜냐하면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뭐고 뭐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몇 형식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구문론에 입각한 내용이다. 구문론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형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morphology거든요. 단어의 형성, 그 다음에 어용 변화 이런 게 왜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 변화나 이런 게 사실 우리말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해봤지만 우리말이 제일 어려워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어휴,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배우려고 그랬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우리는 진짜 어미며 어용 변화가 진짜 많은데 그러한 것 역시 문법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의미론,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와 구조들의 의미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을 배우는 이유도 뭐예요? 말을 잘하고 그거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 세멘틱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텍스나 우리가 morphology, 그 다음에 이런 세멘틱스, 이 세 가지 모두가 합해져서 하나의 문법의 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어떤 경우는 음성학이나 음운론까지도 문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네틱스나 포놀로지 같은 경우를 왜 우리가 저는 여기서 제외시켰냐라고 하면 이건 소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소리의 법칙도 문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국외음화 이런 거 시험 볼 때 배웠죠. 국어 문법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 그 또한 국문법 틀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초점을 둘 것은 바로 이 부분. 그 중에서도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우리는 문장의 틀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볼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문법이라고 할 때 구문론, 형태론, 의미론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학습이라는 것과 문법, 본격적으로 이제 습득은 잠시 제쳐두시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두기로 했으니 언어 학습과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학습이고 이거 문법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자,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시작하면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예문을 못 들어주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래서 여긴 뭐가 한다? 일단 단어 학습이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다? 어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다른 외국어를 배우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어휘, 단어. 이거는 뭐와과도 같다? 습득할 때도 뭐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한 단어짜리로 의사소통하는 거. 우리가 홀로프레스틱 스테이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단어는 일단 알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해서 기본적인 어휘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단어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었죠. 이걸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와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학습자가 즉 학생들이 대상이 어떤 연령인지 그다음에 그 수준에 따라서 사실 이걸 어느 만큼 이 설명을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작은 팁들을 이번 강의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말고요. 이 전체 강의에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개별 항목이 모두 학습되어야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영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어요. 그럼 투부정사만 배웠다 그래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모든 개별 항목이 모두 학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투부정사도 해야 되고 동명사도 해야 되고 관계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워야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되더라. 배워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과목이고 사실 수포자도 있지만 영포자들도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모국어와 같은 플루언시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플루언시 정도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팡팡 놀다가 나 이번 시험만 갑자기 공부 좀 했어. 그럼 그래도 좀 성적이 좀 올라요. 근데 영어는 실력이 쌓여야만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개별 항목이 다 학습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학습이 진짜 어렵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조금씩 많이 아는 것보다 영어는요. 한 개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게 좀 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더라.
당연히 intuition,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관이라는 걸 포함해서 갖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계속 보니까 뭐예요? 문법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어려운 문법을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기 전에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앞에서 습득은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뭐 이해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언어 학습할 때의 문법은 어때요?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워서 어떻게 한다? 그걸 이해를 해. 그런 다음에 뭐예요? 외워야 해. 예.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정보 저장 능력,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배운 거를 누가 잘 기억하느냐. 그런 다음에 기억은 하는데 찾아오는 능력, 이게 뭐냐면 retrieve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갖고 와서 써야 돼. 이거는 뭐예요?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해로 되는데 되찾아오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produce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말하기나 쓰기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러한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다를 때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맥락과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배웠고 그것과 이 정보와 저 정보의 연관성들을 잘 정리해 둘수록 retrieve, 되찾아오는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되찾아오기가 쉽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수업, 연습, 과제 등을 통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네, 수업도 굉장히 그냥 혼자서 공부하기보단 수업 시간에 어떻게 문법을 배워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설명을 듣고는 그 다음에 연습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과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외국어 배우기 힘들어요 라는 거죠. 네, 특히나 문법은 그렇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미쿠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법이 필요하다. 외국 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의사소통은 해야겠는데 말은 안 되고 할 때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손짓발짓 다 나오잖아요. 자, 그 단어로도 우리가 어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이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도와줘! 라고 하는 게 나을까?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정법을 이용할까? 화법이라면 어떤 걸 쓸까? 태는 어떤 태를 쓰는 것이 여기서 좀 더 잘 전달이 될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문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구어와 문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자, 구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니까 주로 우리가 speaking, 그 다음에 들어야 되니까 listening 쪽이라면 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written langu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reading이라든가 내가 직접 쓰는 writing일 때도 모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법 학습인데 특히나 문어에서 우리는 더 큰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 이것은 뒤에 부분에 가서 저희가 grammar for reading이나 grammar for writing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인사 이상의 대화문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구어죠. 보통 우리가 회화만 하면 문법이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Hi, hello, thank you, I'm sorry 이런 것 이상의 대화문을 구성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한 번 더 또다시 우리는 문법 학습이 필요할 거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grammar for speaking이 될 텐데 그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팁들을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꼭 필요한 문법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2강에서부터 좀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in a practical way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수업에서 교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학습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요, 바로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언어 습득이라는 것과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내 나라 말을 배울 때 정말 머릿속으로 사실 많은 걸 해서 내가 만들어낸 문법을 통해서 나는 지금 편안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만들었던 그 규칙들을 바깥에서 알려주더라. 자, 그 알려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전체 강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규칙들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잘, 쉽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그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법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